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 인사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은행 인사 담당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은행장직에서는 물러나고 DGB 금융지주 즉 대구은행그룹의 회장으로 남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집단 해고된 지 1000일째 3년 가까이 집단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개막전이 이번 주말 전국 5개 구장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2년 연속 9위를 기록한 삼성은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초 알려진 3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뿐만 아니라 채용 청탁을 한 사람까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구은행 채용 비리는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3건이었습니다. 대구검찰이 수사 의뢰받은 3건 외에 수십 건의 채용 비리 정황을 더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6일 대구은행 인사부와 인사 담당자 주거지 등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한 결과입니다. 문제가 된 지난 2016년 채용 자료 말고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채용 자료를 모두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채용 비리 정황을 잡은 겁니다. 채용 자료와 파일을 조직적으로 없애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은행 관련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다른 2명은 입건됐습니다. 전현직 임원까지 수사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칼날이 박인규 행장을 향했고 박 행장 소환 조사는 임박했습니다. 부산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수사 방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큰 돈이 되는 부산시 금고를 맡았고 이때 도움을 준 부산시 전 고위 공무원 아들이 부산은행에 채용됐습니다. 부산검찰은 이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청탁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지역별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과 정부가 강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구검찰만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은행 임직원들의 불법에 대해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는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둘러싼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요구가 은행 안팎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 행장은 은행장직은 물러나겠지만 더 큰 자리인 DGB 금융지주 회장직은 지키겠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직원 1,700여 명 가운데 77%가 행장 퇴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은행의 실질 주인인 DGB 금융지주 회장직에서는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부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계속 직을 유지할 경우에 직원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퇴를. 퇴진 요구는 은행 밖에서도 거셉니다. 시민단체는 내일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해 박인규 행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에게 63,300주를 위임받았습니다. 박인규 행장과 그 피의자들을 다 해임시키고 또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임원들의 임원 인선도 반대를 할 생각입니다. 신용과 안전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같은 부정과 부패를 덮고 가기에는 논리도 명분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박인규 행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은행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홍덕열 대구대학교 총장이 오늘 대구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총장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와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대구 교육을 혁신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 프로야구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우리 지역 연고팀 삼성 라이온즈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원정 경기로 개막전을 치르는데요. 2년 연속 9위를 기록한 삼성이 반등에 대한 각오와 함께 겨우내 많은 변화를 시도했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란 평가입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승이 익숙했던 팀에서 순위표 아래쪽에만 머물게 된 삼성. 그만큼 이번 겨울 많은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FA로 강민호를 영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저를 영입했다는 것은 분명히 삼성 쪽에서 메시지가 젊은 투수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 맞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부진 속 아쉬움을 거듭했던 마운드에선 외국인 투수들의 선전이 절실한 가운데 신인 투수들의 활약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잘해서 1군에 올라간다면 첫 등판도 좀 기다려지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변화에 따른 기대도 있지만 이미 하위권으로 분류된 삼성.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개장 이후 부진이 이어지며 관중 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기는 경기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올 시즌을 치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 반전을 다짐했지만 1차 시험 무대였던 시범 경기에선 오연패 뒤 간신히 1승을 거둔 삼성. 7년 만에 원정으로 개막전을 치르는데요. 두산과의 잠실 원정을 통해 2018 시즌을 시작하는 삼성 라이온즈는 다음 주 금요일 넥센전을 통해 홈팬들과 첫 만남을 갖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구미의 일본계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 명이 직장을 잃은 지 내일이면 1000일입니다. 이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복직시켜달라며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3년째 현재 진행형인 그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액정을 만드는 한국 아사히글라스 앞에는 천막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공장 안 일터가 아니라 천막으로 출근한 것이 어느새 1000일입니다. 2015년 6월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 명이 거리로 내몰린 것은 노동조합을 만든 지 한 달 만.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에 점심시간은 20분.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보려고 만들었지만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계 쪽으로 많이 어려움을 많이 저희들이 겪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전국에 많은 저희들을 갖다가 지지해주는 연대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는 이들이 사내 하청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회사를 처벌하라는 의견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해고 노동자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정치권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유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미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까지 이 아사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달라는. 아사히글라스 회사는 노동부가 내린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과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아사히글라스 지역의 노동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 가슴 아픈 이름입니다. 오늘로 1000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 차헌호 주회장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000일이면 이제 거의 3년인데요. 다들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모아주는 생계비로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1000일이 흐르다 보니까 다들 빚이 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는 부당 노동행위나 불법 파견 이러한 부분을 모두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노조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178명을 해고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9년을 일한 노동자들이나 방금 입사한 노동자들이나 임금이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을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20분만을 줬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휴게실에서 주문한 도시락을 밥을 먹고 20분 안에 이를 닦고 담배를 피고 화장실에 갔다가 일을 해야 되는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20분? 예.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붉은 조끼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업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좀 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려고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든 하청업체만 178명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뭐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제 해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얼마 전에는 뭐 대구지방검찰청이나 이 노동청에 와서도 거리 농성을 아주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나 노동청에는 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노동부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이 집단 해고 문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했다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일 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법을 적발하고 불법을 기소 처리해야 할 노동부 검찰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사히글라스 집단 해고 사태를 노동부가 2년 동안 손에 쥐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불법 파견이다. 그래서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5000페이지 증거 자료와 함께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도리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구검찰청 앞에 농성을 하면서 제대로 기소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고해 놓은 상태라서 네. 다시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집단 농성을 이어간 지가 이제 1000일인데요. 앞으로의 쟁의 계획이라면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1000일 기자회견을 도지사 후보와 구미시장 예비 후보들과 그다음에 구미시의원 후보들과 모여서 아사히 10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론을 모아서 이 아사히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네, 아사히글라스의 집단 해고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안말기로 투병 중인 80대 어머니와 집을 나간 50대 아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16년 만에 만났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16년 전 대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사행성 오락에 빠져 재산 대부분을 잃고 가출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최근 경찰의 도움으로 재활치료 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들 A씨를 16년 만에 찾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경북에서는 7개 시군에서 경작지 1.8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구미와 청송의 인삼 재배시설에서 각각 0.3헥타르씩 눈 피해가 발생했고 7곡과 상주, 의성에서는 방조망 시설 등이 0.3헥타르씩 손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농업시설 피해를 집계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닐시움 같은 시설물 긴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3월 원래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대구 MBC 뉴스가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비판적인 언론 고유의 기능을 추구하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불합리하거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취재해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때는 관심 있는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3월을 세계 물의 날을 알리는 달로 정하고 하천과 약수터 정화 활동, 지하수 방치공 정리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가 모든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외부 회계 감사를 할 때 대구시 내 모든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폐차를 팔면서 비자금을 마련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가 제기된 해당 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부당 이익과 지원금을 돌려받고 보조금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많이 늘면서 올해 안에 수용 한계치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3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150만 4천 명으로 올해는 2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전체 이용객이 대구공항의 수용 한계치인 375만 명을 웃도는 400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50여 곳의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낙동강 네트워크는 성명을 발표하고 낙동강 오염의 원천인 영풍재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면서 낙동강의 4대 강보 8개를 뜯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AT센터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경상북도와 상주, 봉화 등 14개 시군이 참가해 귀농, 귀촌과 청년 창농 지원책을 홍보합니다. 경북은 한 해 2,000가구가 넘는 귀농 가구가 유입되면서 지난 13년 동안 귀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